모두 밤새 평안히 안녕히 주무셨는지요? 자, 6월 25일. 자, 오늘이 목요일이군요. 58분입니다. 알람 울리기까지 2분 남았는데, 내 짝꿍분들 체크해 주셔서 안 들어오셨으면 연락해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동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지호 사장님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안 켜고, 화사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밤새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럼요. 많이 편찮으셨다면서요. 아, 그래도, 어, 진짜 피엔 덕분에 약 한 번 안 먹고 이렇게 잘 버텼습니다.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셔야지. 아니, 근데 1년에 한 번씩 꼭 이맘때 꼭 아픈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그런 일 이제 건너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날짜가 한 음, 1, 2주, 길면 3주 정도 아픈데, 되게 음, 작년부터 이렇게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음, 더 짧아지게 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진짜 음, 감사할 일이네요. 네. 맞아요. 피엔 덕분입니다. 네. 아니, 진짜. 아이고,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자, 7시입니다. 지금 현재 몇 분 들어오셨냐면요. 14분 지금 현재 들어왔는데, 어저께는 24분인가 들어오셨는데, 자, 조금 일찍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 익산팀에서, 야, 우리 이영숙 선생님까지 합류해 주셔서, 야, 한 4, 50분 전부터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함으로 힘차게 요입당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가운 아침입니다. 어제보다 한층 더 건강해지신 모습으로 이렇게 서지호 선생님도 지금 많이 편찮으셨다가 이렇게 화사한 모습으로 화면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엄청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위에다가 창을 좀 띄워놓기는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프라인에서든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또 유장호 사장님께서 인문학 강의에서도 늘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보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진리 하나가 있었던 건데,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진짜 대단하고 무서운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되나,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을 10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매일매일 잘 실천하실 수 있는 분. 저는 그런 분이 제일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저부터도 그랬죠. 운동해야지, 건강 챙겨야지, 그리고 저는 필사를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었지만 여러분들도 누차 아시겠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괜히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PM을 하면 사실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즐기면서 돈도 벌고 건강 챙기고 이만한 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데 가만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더니 결과만 사람들이 사랑을 했지. 왜냐면 제가 다이어트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매일의 이런 과정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지금 참석해 주신 우리 예은그룹 여러분들은 눈 뜨자마자 몸을 깨우기 위해서 소금차 한 잔을 드시던가 아니면 음ям탕 한 잔을 드시고 또 액티바이저 한 잔을 마시는 이 작은 반복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어떻게 보면 좀 심리학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컴파운드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복리 효과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복리 그러면 다 갑자기 돈 생각이 납니다. 예금, 적금이 생각이 나죠. 그쵸? 자, 돈에만 복리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이 건강에도 그렇고 성공이라는 이 비즈니스에서도 그렇고 복리가 있다는 사실을 사실 PM 비즈니스를 처음 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작은 건강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가 지금 액티바이즈 먹는 거 하나하나 쌓여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10년 뒤 내 운명을 바꾸는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몸소 경험을 했고 증인입니다. 자, 동양 4자 성어에서는 저는 4자 성어를 잘 몰라요. 근데 이 PM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질문을 하시다 보니 알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충실함, 답변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한자어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경이라는 단어 엄청난 정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라는 게 그 한자에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동양 사상에서 그 사자 성어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적토성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가만히 살펴보면 작은 흙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큰 산을 이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감동이 일더라고요. 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인생은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이 결정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단어를 통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몸을 살리는 아주 깊고 놀라운 세포과학 또 하나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결국 어저께 액티바이즈 33% 리미티드 스페셜 요것이 품절이 되었습니다. 자, 품절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배석철 교수님 논문 때문에 제가 지금 3일째 내내 비타민 B3, 니코틴산, 아미드, 우리 액티바이즈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여러분들 PM에 있는 니코틴산, 아미드 여기에 대한 모든 유튜브를 찾아봐도 획기적이죠. 아마도 처음 아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배석철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비타민 B3와 선천성 기형아 출산 예방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선천성 기형아가 태어나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결국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염색체 비정상으로 어떻게 돼서 변질이 된 거나 아니면 결손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빈번하게 많이 볼 수 있었던 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 아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한 2년 반을 그런 아이들을 제가 직접 같이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인간의 세포 속에는 부모님께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온전한 유전자 염색체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배웠겠지만, 한 쌍씩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1번, 제가 지금 여기다가, 요거를 보여드렸어요.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제가 보면은 이게 지금 캡처를 해가지고 좀 글씨가 깨졌는데요. 1번 염색체부터 23번 염색체까지 요게 있는데 1번부터가 큽니다. 제일 큰 1번. 그 다음 가장 작은 22번 염색까지 번호가 붙여 있습니다. 근데 참 신비로운 게 뭐냐면 우리 몸은 이렇게 유전자가 딱 필요한 만큼 발현돼야지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된다. 그럼 무슨 생각이 나실까요, 여러분들은? 네, 일단 네. 아니, 응? 네. 아이고, 웃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그게 답변인 줄 알겠습니다. 자, 웃음은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웃음이 나오죠. 균형입니다. 균형. 제가 PM의 컨셉을 균형, 밸런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여기서도 그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라고요. 자, 여성의 성염색체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X가 2개입니다. 남성은 X가 하나잖아요. 그럼 여성의 X가 유전자가 2배로 많으니까 더 좋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하면 항상 과유불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은 너무 신비하게도 여성의 X 염색체 2개 중에 하나를 스스로 응축시켜서 일을 안 하게 묶어버린다고 한답니다. 자, 필요한 한계 분량만큼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의 몸은 이토록 결국 철저하게 정량의 법칙을 따르고 있어요. 너무 넘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셨던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이 다운 증후군은 왜 도대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다운 염색체가 많아서. 네, 염색체 비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 염색체가 많아서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다운 증후군 바로 21번 염색체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하나 올려드렸는데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 이상, 그다음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염색체 이상, 그다음 파타우 증후군은 바로 몇 번이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13번입니다. 이런 거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13번 염색체 이상으로 이 파타우 증후군이 생기는데 사실 다운 증후군에 비해서 이 에드워드 증후군이나 파타우 증후군은 아주 중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기형아 출생 후 가장 명확하게 분류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생명설계도의 뼈대인 염색체의 비정상적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운 증후군 이 염기에 지금 세 개가 하나가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유식하게 트리소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결론은 하나가 더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저는 공짜로 얻는 게 좋기 때문에 하나가 더 무조건 양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양쪽으로 많아서 될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보면 어쨌든 딱 필요한 만큼 과해진 그 염색체 하나 때문에 결국은 뇌 발육도 달라지고 결국은 몸에서 전체적으로 기형이라는 것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도달을 하지요. 자, 근데 결국 문제는 이 현대과학으로도 이 염색체가 왜 생겨나는지를 그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염색체 비정상은 대책이 없다라고 그냥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병원에 가도 사실은 딱히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세아 할머니 김미경 사장님이 오늘 웬일로 안 들어오셨대요? 제가 오늘 세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엄청난 통계적인 힌트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저희 생각하고는 너무 틀려요. 여러분들도 대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틀리고요. 결혼 안 해도 된다. 비혼주의가 너무 많고요. 버티다가 결국 이제 임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출산이 많이 늦어지죠. 아기를 낳으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 10년 사이에 이 어떤 통계를 봤더니 산모 평균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35세가 넘어서 출산을 하는 산모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노산이 어렵습니다. 그쵸? 근데 이 35세가 넘어서 이 아이를 가져서 아기를 낳게 되면 대부분,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선천성 기형아 출생 비율이 아주 현저하게 높아진다는 것이 요즘에 수직 상승으로 그래프상으로 제가 지금 그거를 안 올렸네요. 그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 그래프를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아주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나이 드는 것도 사실 서로 뒤질 것 같은데, 출산 연령이 이렇게 늦어졌는데, 기형아 확률까지 높아진대요. 세상에. 그런데 여기에 기적 같은 비밀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속에서 세포의 이 생화학 반응, 우리는 몸이 전부 다 이 화학 발전소나 모든 발전소라고 말씀드렸죠.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 화학 반응을 담당하는 핵심 물질,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나드, NAD. 기억하십니까? 수소 나르는 트럭이라고 제가 설명했던 거. 네. 이 나두의 전구체가 바로 비타민 B3, 니코틴산 아미드, 바로 액티바이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불과 3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액티바이즈에서 3일 내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나드가 없으면 미토콘드리아는 공장 자체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 해외 직구에 영노아라 그래가지고 또 이 나드를 직구해서 드시는 분들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아마 월요일 날인가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하튼 나이가 들면서 이 나드라는 것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세포가 원래 프로그램된 대로 온전하게 효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찾아봤더니 의학용어로 결국은 선천성 나드 결핍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항상 답이 있어요. 선천성 나드 결핍증. 결핍이래요. 그러면 결핍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럼 결핍을 메꿔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저는 되게 감동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의학 용어로는 CNDD라 그래서 그걸 풀어보면 선천성 나드 결핍증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산모 몸에 이 나드 농도가 부족하면 결국은 심장에도 기형이 생기고 척추에도 기형이 생기고 결국은 몸에까지 사지 쪽으로 사지 모든 것에 기형이 생기는 이 무서운 선천성 기형이 생긴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단어에 답이 있어요. 네. 산모의 몸에 결핍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나드의 결핍이라고 했으니 이 나드의 농도를 강제로 높여주면 기형아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실제로 2017년도고 그다음에 2017년과 2024년인가? 2024년에 발표된 논문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나드의 결핍을 일으킨 동물 실험이에요. 참 이런 거 보면은 너무 불쌍합니다.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서. 동물 실험에서 비타민 B3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니코틴산 아미드를 실질적으로 그
선천성 기형이 있는 동물 쥐죠, 쥐 실험을 했으니까. 그 새끼들 아이한테 그 니코틴산 아미드를 주사 투여를 했더니 새끼들의 기형 탄생률이 아주 극적으로 많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대다수 영양 전문가들이 임산부에게 대부분 우리가 임산부들, 가임기 여성분들, 또 특히 이제 임산부들은 무조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뭘 잘 챙겨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죠. 뭐죠? 제가 분명 방송에서도 엄청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임신해봤으니까 알잖아. 네. 아, 모르시구나. 건강하셔도 안 드셨구나. 철분제 드시라고 하면서 철분제, 엽산, 네, 엽산 엽산.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네, 비타민 맞아요. B9 엽산입니다. 이게 필수라고 되게 대부분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논문이나 보고서 발표된 거에 의하면 세포 생화학적인 어떤 그런 몸적으로 보게 되면 이 비타민 B3는 태아의 기형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영양소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멋진 사장님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피드백을 해주시고 오며 가며 이 준방송을 녹음을 하고 이제는 녹화까지 하셔서 출퇴근길에 이거를 들으시고 그 감동을 저한테 공유해 주시는 아주 멋진 사장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지금 그분을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하튼 자, 그래서 그분이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이제 제가 배석철 교수님 얘기를 하니 배석철 교수님의 유튜브를 계속 찾아보시면서 와, 감동입니다. 놀랍네요. 이런 리액션을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앞으로 그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뭘 하셔도 성공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그 배석철 교수님, 의대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뭐 영상에 또 하나 올리셨는데 당신의 딸이 지금 7개월 된 임산부셔요. 그런데 그 본인의 그 친딸한테 매일 비타민 B3를 고용량으로 복용을 해라, 섭취를 해라 하고선 권유하고 있으시면서 지금 먹고 있게끔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영상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비타민 B3라는 거, 니코틴산 아미드,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액티바이즈죠.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여러분 대장 내시경 할 때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 하면은 항상 대장 내시경 하면 뭐가 나오냐면 폴립이라고 해서 용종. 뛰고 맞아요.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쵸? 막 20개도 있고 30개도 솟아나는 그 용종. 그 다음에 용종하고 좀 비슷한 거 여러분 그 만성염증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성종양이죠. 이런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했을 때 용종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배석철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체험 사례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용종이나 이 혹 같은 것을 세포 스스로 억제하고 줄이게 만드는 엄청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게 니코틴산 아미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세포 노화도 막고 기형도 막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지켜주는 그 비타민 B3가 니코틴산 아미드다. 그러면서 실제로 당신의 환자분이 고용량으로 니코틴산 아미드를 먹였더니 2, 30개씩 있었던 그 용종이 점점 줄어들면서 1년 후에는 그 용종이 스스로 다 없어졌다라는. 근데 와.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엄청 피를 흘렸는데 용종이 다 터져나갔고 저희 딸 덕분에 아주 중요한 모든 그 검사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초음파를 하거든요.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초음파를 찍어서 환자한테 보여줍니다. 깨지도 않은 환자한테 저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초음파 사진을 보면 대장이 너무 선홍색으로 너무 예쁜 거예요. 어쩜 저렇게 빨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정신없는 정신으로 봤을 때도 용전의 흔적을 제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용종이 많았던 것 같은데 흔적만 있고 하나도 없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터졌던 것이 그게 바로 출혈로 나타났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건 제 체험 사례고요. 배석철 교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타민 B3, 니코틴산 아미드 이 성분을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다는 거 지금 이경순 사장님이 빨갛게 한 잔 드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매일 아침에 감사함으로 마시는 이 액티바이즈 한 잔에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아침마다 경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복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너무너무 흥분이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 나이아스 지금 뭐 액티바이즈를 제가 14스푼을 먹었어요. 7스푼 2개를 먹었더니 심장이 뒤질 것 같습니다. 너무 두근대가지고. 네, 막 얼굴도 간지럽고 온몸이 간지럽고 자 몸에는 뭐 머리는 막 정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흥분이 된 상태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신비로운 염색체 과학 속에는 우리 인생을 통관할 수 있는 어떤 거대한 지식
능력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지혜라는 것이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알게 되니까. 아까 제가 유전자는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또 하나를 지금 제가 마음대로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트리좀이라는 거 균형학계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서 모든 것에 기형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하나가 더 추가된 거는 기형으로 나오지만 우리 세아 같은 경우는 결손이죠. 14번 염색체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 이게 달라붙어 있는지 다른 염색체가 하나가 붙어 있는지 어떤 유형인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14번 염색체가 없으면 여러분들 모든 발육이 늦고요. 언어에도 장애가 생기고 발육에 문제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질 않습니다. 제가 세아를 봤는데 우리 김미경 사장님 지금 안 들어오셨죠? 3살 때, 김민기 사장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3살 때부터 제가 세아를, 알아보기 시작을 하면서 사진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케어를 했는데, 우리 김미경 사장님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김미경 사장님이 되시니까 우리 세아를 저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아가 전 제품을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의학적으로도 약이 없어요. 치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14번 염색체의 결여가 근육뿐만 아니라 모든 성장 발육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결손이니까 당연히 모든 것이 느릴 수밖에 없고, 느린 게 아니라 성장 자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 수치는 이빨이 올라가는 게 그 특징입니다. 원인 모르는 간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해독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 세아가 여러분 아시죠? 275에서 50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세아 지금 엄청 잘 뛰어다니고요. 언어 구사도 너무너무 잘하고요. 키도 훌쩍 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염색체를 보면서 제가 세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세아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가 하나에 숨어 있다. 이런 염색체들, 우주의 세포를 보게 되면 결국 하나의 내 몸속에 소우주를 담고 있구나라는 그런 경이로움에 감사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과유불급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것이 결국은 세포가 안정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 핵심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농도와 균형입니다. 이 농도라는 말을 쓰게 되면 저는 수학을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수학에서 방정식과 함수예요. 더럽게 못해요. 방정식의 친구는 함수고 함수의 친구는 방정식이거든요. 거꾸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말만 틀려요. 그래프를 중요시하면 함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그 식에 대해서 정확한 값을 요구하는 것은 방정식인데 거기서 제일 응용 문제를 못해요. 일단 말이 길어버리면 애들이 문제를 안 읽습니다. 거기에 설탕물 농도, 소금물 농도, 뭐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물 곱하기 100 하면 소금의 양이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디질하게 애들이 못해요. 제일 못하는 거. 중학교 때든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 농도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갑자기 수학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농도와 밸런스가 삶에도 건강에도 사업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몸의 체액 농도는 0.9%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병원에 가시면 맞는 링거, 이게 결국 생리식염수잖아요. 허옇게 된 거 별로 많이 안 들어있는 거. 거기다가 이제 뭔가가 추가가 되면 병원비가 좀 올라가겠죠. 여하튼 그 생리식염류가 결국은 0.9%의 소금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럼 왜 0.9%예요? 왜? 저는 그 0.9%라고 해서 왜? 맨날 이랬거든요. 왜? 아니 1%면 안 돼요? 안 돼요. 0.8%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왜일까? 결국은 그 농도가 인간 안에 있는 세포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해지는데 이 세포가 살아가는 최고의 균형을 맞추는 농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그래서 너무 짜도 세포가 터져서 디즈랜드로 가고요. 너무 싱거워도 결국은 세포들은 고여서 썩어서 디즈랜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께 제가 처음에 엄청 강조했었어요. 생리의학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항상성입니다. 제가 엄청 강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매번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스트레스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나의 몫이겠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란 세포 입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성을 엄청 중요시 여기는데 그 항상성이 여러 가지 많아요. 체온,
체액, 기타 등등, 그 다음에 pH 농도,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하튼 항상성입니다. 이 항상성이라는 것이 바로 세포의 균형이 깨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우리가 아픔으로 겪어서 질병이라는 질병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몸과 마음이 항상 연결돼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느차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쓰는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복제해 주셔서 써서 이제 그 현장에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마음의 농도는 어떤지 한 번쯤은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나친 욕심이나 욕망이나 과도한 분노, 그러니까 요즘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결국은 그게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서로들 인간들 때문에. 그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는 게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미래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결국은 두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불안감, 그 다음에 각종 내가 살면서 받지 않을 수 없는 이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농도가 너무 짠 상태입니다. 제가 소금의 농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짜지면 결국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세포 간질액을 설명을 드리면서 소금물을 드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바닷속에 그렇게 짠 건데 거기 있는 생명들이 전부 다 존재하고 살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밖에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쳐버리면 애들이 디즈니랜드로 바로 가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소금과 소금물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무 짜도 결국은 안 되고, 자, 그런데 반대로 너무 무기력해요. 아무런 생각도 안 들어요. 계속 불안하기만 해요. 목표도 없이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사는 이런 삶도 극과 극을 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삶이라는 게 어떻게 온전하게 맨날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결국 농도가 너무 싱거운 상태가 아닌가. 결국 싱거운 상태는 그 인생도 결국 고여서 썩게 마련이라는 이 지혜가 자연에서 오더라고요. PM을 하면서 제품이 좋다라는 건 일단 이미 증인이 됐고, 제가 이 PM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다 보고 찾아보고 생각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되다니까, 진짜 생각이야. 잡년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지혜로운 나만이 알고 있는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조난을 당했을 때 혹시 만약에 바다에 표류를 했을 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이 너무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목이 마르니까 이때 표류된 아무것도 없는 이 배에서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퍼 마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분이 온전하게 갈증을 해소했으니까, 시원하게 먹었으니까, 내가 목마름을 해소했으니까 건강은 아니지만 이게 해소가 됐을까? 여러분들 조난당했을 때, 이 바닷가에서 표류했을 때, 조난당했을 때 바닷물을 먹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은 내 몸 안에 있는 이 체액보다 훨씬 농도가 어때요? 짜요. 짜요. 진짜 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추 김치 담을 때 소금 쳐가지고 삼투압에서 물을 빼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온도, 그 농도보다 소금물 덩어리인 이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그 순간 내 세포 속에 있는 모든 수분이 밖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탈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더 빠른 시간에 탈수로 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살려고 마시는 이 바닷물이 결국 나를 죽인다는 거죠. 딱 그거 생각하니까 뭐 생각나세요? 약 생각나요? 저는 약. 자, 제가 약을 한 움큼 먹고 밥처럼 먹고 살았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삶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붙잡고 불안하다고 아무 말이나 믿고 휩쓸려서도 안 되겠고, 공허하다고 아무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면 결국은 처음에는 살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삶이 더 말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살면서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농도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 딱 3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한번 행동해 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제가 내뱉는 말의 농도는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너무 독한 말은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벼운 말도 신뢰를 잃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던 거예요. 2번째는 이 관계의 농도도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코로나 때 제일 얻은 지혜는 거리두기였습니다. 제 에너지를 망치고 제 행복을 앗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했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 그걸 저절로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너무 집착하면 숨이 막히고요. 너무 멀어지면 얼어붙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의 농도를 지켜야 되겠구나. 과한 스트레스는 줄여야 되겠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의도적으로 관리를 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어내야 되겠고, 세포를 위해서라도 좋은 영양을 채워서 내 몸의 균형을 잡아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PM의 컨셉은 균형,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톡에다 늘 말씀드리죠. 건강도, 비즈니스도, 삶도 균형입니다. 라는 거. 자, 여러분, 내 몸의 세포의 균형을 0.9%의 완벽한 항상성으로 맞춰주는 이 액티바이즈 한 잔과 함께 오늘 목요일 하루도 기분 좋은 활력으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나를 깨우는 100만 번의 작은 정말 사소하기도 사소한 너무 작은 이 반복이 여러분 진짜 강력한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보다 삶의 연배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조금 송구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은 것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면서 축복하면서 오늘도 기적 같은 날 되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새해가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요이땅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웬일로 29분 안에 제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의 화관으로 여러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정말 행복해. 감사합니다. 네, 좋아 나는 참 정말 좋아 풍족해. 난 나는 풍족해. 이미 부자야. 이미 부자야. 감사합니다. 이미 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건데 PM송을 하려고 했는데 없어졌네요.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